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1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상사이고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문구 및 자파와 관련된 매입 매출 거래는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단기는 제12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이용해서 거래자료 입력하기 위해서 분개 먼저 해볼 건데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온다면 반드시 거래처 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7월 9일 거래이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1,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대금 지급하였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금액은 1,500만 원 유형자산 증가하고요.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수표와 발행이라는 글씨가 같이 나오면 당좌 예금으로 계정 과목 회계 처리했었죠.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1,50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수표만 만약 나왔다면 수표로 지급했다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수표와 발행이라는 글씨가 같이 나온다면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번입니다. 8월 1일 거래이고요.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사무실 관리비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관리비는요. 건물 관리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생소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요. 이번 문제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고요. 비용이 발생하겠습니다. 금액은 총 30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금 지급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3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건물관리비 꼭 기억해 주세요. 3번입니다. 8월 4일 거래이고요. 본사의 주민세 사업소분 6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 끝나는 계정 과목인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금과 공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차변에 비용의 발생, 세금과 공가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62,500원 발생하고요. 금액 납부는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62,500원 감소하게 되겠네요. 4번입니다. 8월 12일 거래이고요. 회사 대표 손우성 씨의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하였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는데요. 현금 영수증이 증빙 자료로 있는데 합계 금액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와 관련된 비용은요. 도서 인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도서와 인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도서 인쇄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총 합계 금액 2만 원 비용 발생했습니다.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2만 원 감소하게 되겠네요. 5번입니다. 8월 18일 거래이고요. 단기 운영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의 발행 주식 1000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인데요. 한 주당 6,000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대금은 취득 시 발생한 별도의 수수료 13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주식을 구입한 경우인데요. 주식을 단기 운용 목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액면 금액과 취득 금액이 있는데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취득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액면 금액은 취득 시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발행된 개수 곱하기 한 주당 취득 단가 금액 6,000원을 곱해서요. 총 60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금액 계산할 때는 취득 단가로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대금은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비용 발생입니다. 13만 원 영업 외비용 발생하겠고요. 대금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감소되는 금액 총 613만 원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9월 3일 거래이고요. 수원문구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7월 25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면서 아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거래 명세표가 있는데요. 합계금액 확인하셔야 되고요. 입금된 금액도 확인해야 하고 잔금, 합계금액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구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품을 공급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공급은 판매와 같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해요.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입니다. 상품 매출 총 합계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상품의 매출 금액은 총 500만 원이 되겠고요. 대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7월 25일에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7월 25일에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요.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거래 명세표에 입금된 금액이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9월 3일이지만 7월 25일에 먼저 받은 금액, 선수금을 감소시켜 줘야 합니다. 계약금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의 감소인데요. 부채의 감소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했죠. 총 금액은 50만 원 미리 받았었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잔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차후에 수령할 금액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은 선수금은 채무,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수원문구가 되겠습니다. 수원문구로 꼭 K랩 프로그램에 거래처 코드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10월 18일 거래이고요. 본사 영업부 사무실의 건물에 유리창을 교체하고 수리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요. 카드 종류인 현대카드 확인하시고요. 총 금액 15만 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했는데요. 현상 유지만 시키는 비용이고 원상 회복만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수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수리비를 계정 과목으로 바꾸면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선비 비용의 발생이고요. 총 금액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 대금 결제일자까지는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금액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요. 거래처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 회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카드가 되겠네요. 현대카드까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11월 24일 거래이고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서 서대문구청에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기부한 경우에는요. 기부금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금액은 총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이어서 차변에 기재했고요. 현금으로 기부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5번 전표 수정인데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이 되어 있고 오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수정, 삭제, 전표 추가 입력하겠습니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명까지 함께 입력하도록 합니다. 5-1번입니다. 9월 14일 거래이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취득세 13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구입하면서 발생한 취득세인데요. 취득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되고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취득세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지 않죠. 원가에 포함해야 돼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금액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고요. 금액은 총 13만 원 유형자산 증가하겠습니다.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3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1월 21일 거래이고요.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10만 원은요. 거래처 직원이 아니고요. 당사 영업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거래처 직원을 위한 비용이었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했을 텐데요. 현재는 거래처 직원이 아니고 우리 회사, 당사는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인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10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금은 무엇으로 지급을 했는지 나와 있네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고요. 결산 시의 입력 시 유의사항은 4번과 5번 동일합니다. 결산 1번입니다. 결산 시 현재 소무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단기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미수액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 지난 이자 미수액이기 때문에요. 이자를 수령해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되었고 받지 못했다는 결산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자가 발생하면은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고 이자를 수령하면 이자 수익인데요. 현재는 미수액이기 때문에 수령해야 되는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이고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발생이 되겠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이 발생하고요. 금액은 총 6만 원 수익 발생하겠습니다. 차변에는요. 받아야 할 이자를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 증가하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했고요. 미수 수익은 수익이라는 글씨가 있어도 앞부분에 미수라는 의미에 더 집중을 해서요. 받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차기에 받아야 되겠죠. 차변의 미수 수익 6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6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1년제 기말 가지급금 계정 잔액 15만 원은요. 거래처 홍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은요. 반드시 결산 시에 원인을 판명해야 되는 임시 계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 계정 과목입니다. 임시 계정 과목이고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확인했을 때는 자산의 감소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대변의 가지급금이 감소하고요. 자산의 감소입니다. 총 금액은 15만 원 감소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이지만 현재는 판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되는 결산 정리분계입니다. 차변에는 원인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원인은 외상매입금 지급액이었네요. 그렇다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상환해서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차변에 15만 원 빚 감소하고요.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주식회사 홍상사까지 함께 기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3번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인 행복은행에 보통예금 기말잔액이 마이너스 90만 원입니다. 기말잔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되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보통예금 계정 잔액이 마이너스 90만 원인데요.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통예금 잔고를 증가시켜줘야겠죠. 자산의 증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에 보통예금을 증가시켜줍니다. 총 90만 원 증가시켜주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예금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시켜줬고요. 은행에 90만 원을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90만 원이 되겠고요. 단기 차입금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행복은행이 되겠죠. 행복은행까지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마지막 4번은요.
기말상품 재고의 700만 원을 자동 결산으로 자동 분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결산자료 입력에 매출원가 부분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을 입력한 후에 700만 원 입력하고요. F3 전표 추가를 누르셔서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풀이 할 때 자동 분계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101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고요.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